저는 40대가 된 여자입니다. 딸들을 키우고 있고 나름 여유로운 시댁을 만났죠. 신혼 때는 별 잡음 없이 살았는데 제가 40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똑똑한 우리 형님은 아들 둘 앞세워서 외국으로 떠나버리고 미련하게 가만히 있던 제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게 됐죠. 근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댁은 참 특이한 곳이었답니다. 모든 경제권을 어머님이 혼자 쥐고 계셨으니까요. 원래 우리 시어머니는 지방에서 아주 여유 있는 집에 태어나 돈 걱정 크게 안 하고 자라오신 분이에요. 한편으로 시아버님은 이런 분을 아내로 맞아서 똑같이 돈에 매이지 않고 사셨다고 하더군요. 나름 처가에서 눈치 보면서 살기도 했다고 하시고요. 아무튼 본인 경제력보다는 시어머니 쪽이 재정적으로 우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아버님은 몸 상태가 아주 나빠지셨고 집에서 간단히 병간호를 하다가 나중에는 병원으로 옮겨가시기도 했어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도 무수히 많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전하고 싶은 건 시어머니 반응이에요. 시어머니는 본인 아픈 남편을 병원 가게 될까봐 아주 싫어하고 걱정하셨거든요. 있잖아, 나는 말이다. 평생 네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은 써본 적이 없어. 맨날 우리 친정에서 막내딸 고생할까봐 묵직하게 돈 챙겨주셨지. 내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안 썼다니까? 인간이 대체 직장에 가서 벌어오는 돈이 있으면 집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주지도 않고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다니고 그러면서 술집에는 실컷 기부하고 다닌 모양이야. 그렇게 술만 먹고 다니고 하니 저렇게 장기가 다 상해버려서 아픈 거 아니냐고. 이 말만 들으면 아무래도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될 법한데요. 그렇다고 쳐도 어머니는 본인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쉴 새 없이 다그치시고 짜증을 내시더군요. 심장 쪽 트러블이 생기셨을 때 초반에는 집에서 약과 음식 조절하고 사셨는데 그때도 어머니는 챙겨주기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예 대놓고 저한테 며느리 노릇 좀 하라고 넘기셨죠. 저 양반 아프다고 맨날 죽네 사네 앓는 소리 한다.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 나도 며느리 봤으니까 그 덕 좀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막말로 네가 들어올 때 뭐 제대로 준비하고 갖고 온 게 뭐가 있네. 대를 잇는답시고 자식을 낳아놓은 것도 싹 다 딸들로 끝내고 말이야. 이럴 때 네가 이 집 사람답게 도리 좀 해라. 이러면서 아주 얄밉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하도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이런 사정을 말했는데 이 인간은 다른 데 꽂혀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 맞아. 외할아버지가 사업하셔서 성공하신 게 있어서 엄마 되게 부유하게 살았대. 물려주신 것도 좀 있고 지금 엄마 아빠 집이랑 갖고 계신 건물이랑 다 외할아버지가 증여해 준 거야. 아빠네가 많이 기울긴 해. 아니, 그렇게 잘 살면 잘 사는 거지. 왜 그렇게 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부려먹으려 들고 제 형님과 티나게 비교해대면서 할 일을 안겨주는 걸까요? 형님은 저희랑 엄청 큰 차이 나게 결혼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낳았는데 내리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며느리가 이쁘면 뒷모습도 이쁘고 안 이쁘면 뒷모습도 얄밉고 쥐어받고 싶다더라. 나한테 꼭 답을 말하는 건 아니다. 너 그냥 내가 좀 속상하다는 거야. 큰 며느리는 척척 아들들을 잘 만들어주는데 왜 너는 그걸 못하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꼭 이렇게 밉살스럽게 말을 하면서 저를 화나게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그럭저럭 이쪽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 심장 상태가 나빠지고 집에서 병원으로 넘어갈 무렵 갑자기 유학 얘기를 꺼냈어요. 애들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된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저와 우리 애들을 무시하지 뭐예요. 저는 애들 키우는 40대 주부고 직장 생활을 그만둔 지는 좀 됐어요. 첫째 말이 늦어서 센터를 데리고 다니고 한쪽으로는 아버님 약이나 반찬거리 챙겨드리면서 매번 시댁을 오가느라 바빴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을 전혀 안 하시고 대놓고 형님네 애들이랑 우리 집 애들을 비교하며 무시하시는 거예요. 하여간에 엄마 머리가 시원찮으니 애 머리가 말이 늦지. 능력 없이 시집 와서 눈치가 있으면 빨리 일선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부족한 게 많으니 자꾸 계속 걸리는 거 아니냐. 애도 멍청한 일도 못하고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아유, 진짜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지. 사람이 어정쩡하게 느려터져서 손녀까지 고생시킬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면서 매달 형님에게 생활비를 깜짝 놀랄 만큼의 금액으로 채워서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던지 말든지 아니면 듣게 해주고 싶으셨던 건지 일부러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집에 계실 때나 병원에 계실 때나 늘상 어머니는 본인 팔자를 한탄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이 집에서 저와 아버님은 어머니에게 대단한 찬밥 신세였답니다. 아버님 당시에 몸이 안 좋으니 본인 배우자인 어머니나 자식인 아들한테 의지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형님은 아버님이 병원에 들어가고 곧장 자기 가족들 데리고 유학길에 오르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사사건건 시비 걸고 원망만 해대니 마음 둘 곳이 없으셨나 봐요. 초반에 몇 번 혼자 병원도 가셨고 인터넷으로 좋다는 약도 알아보셨는데 갈수록 몸은 안 좋아지는데 본인 스스로 대처할 게 없으니 겁이 나셨나 봐요. 저한테 연락을 해오시더라고요. 얘야, 저기 시간 괜찮냐? 애 키우느라 바쁘겠다. 내가 이번에 약을 좀 찾았는데 이게 인터넷으로만 살 수 있다더라. 얘야,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버님이 저한테 저런 부탁을 하시는 상황이 참 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더불어 짠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같이 도와드렸고 함께 병원도 모시고 다녔어요. 사실 저는 엄마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친정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부모의 정이나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느꼈어요. 그나마 아빠가 제 곁에 있어 주시긴 했었는데 조금은 친밀했던 감각이 있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 아버님이 아파하시고 연세가 들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혹시 우리 아빠도 살아계셨다면 저런 모습일까 싶었답니다. 그것과 더불어 제가 좀 더 아버님께 마음을 썼던 건 아버님은 우리 집 애들을 더 이뻐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 아들의 아이들이자 친손녀들이긴 하지만 계집 애들이 하나같이 삐죽거리고 정이 안 간다며 날카롭게 말하는 어머니보다 훨씬 나았죠. 제 큰딸아이가 말이 늦어서 어눌하게 말할 때도 아버님이 붙잡고 끈기 있게 말을 같이 따라해 주시던 모습도 생각났고 제 나름 느낀 아버님의 잔정이 있었어요. 반면에 어머님은 본인이 우리 신혼집인 작은 아파트를 사주셨고 이래저래 제가 없는 집에 자라 자기네 집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못 살다 보니 정말 머리 위에 사람 없는 양 엄청나게 잘 무시하시더라고요. 평범하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들 낳아서 똑똑하게 육아하는 형님과 비교하며 엄청나게 무시하고 막말을 해대셨어요. 그 와중에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도 모자라 저에게 처리하라는 듯 넘겨버린 일 때문이에요. 아버님이 심장만 안 좋으신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기저질환이 있어서 좀 더 고생하게 되셨을 때 일인데요. 그때 어머니는 병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는 곧장 이렇게 말해버리시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요양원에 보내버려야지. 나는 네 아버님 봉양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 8차의 남편 만나서 이제껏 살았으면 살 만큼 산 거야. 갈 사람은 가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부잣집 딸이 없는 집 아들한테 시집 와서 이만큼 살아남았으면 할 만큼 한 거야. 싫으면 며느리가 잘하면 되는 거고. 암만 요즘 세상에 며느리 도리가 어디냐지만 넌 다르지. 너는 결혼할 때부터 도리를 아예 안 하고 왔잖냐. 빈몸으로 왔으면 이제라도 제값을 해야지. 정말 그깟 작은 아파트 하나 사줘놓고 왜 그렇게 생색인 건지 또다시 반복하는 말에 분노가 일었어요.
게다가 이 말을 같이 들었던 남편은 본인도 좀 서운하다고 느꼈다면서 막상 나서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니만 생각하면 다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이었으나 어쨌건 저한테 잘해주시던 아버님을 생각하니 다 내려놓기도 어렵더라고요. 일단 우리 집과 시댁이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자주 들러서 반찬 챙겨드리고 한두세 시간 정도는 빨래하고 이불자리 봐드리면서 계속 신경을 썼었답니다. 그 와중에 형님이 미국에서 종종 들어오셨는데 본인 애들 공부 좀 하고 잘 산답시고 엄청 교만을 떨더라고요. 우리 조카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지. 뭐 다들 타고난 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속 편한 거야. 말도 듣고 배우는 것도 늦는데 유학 가면 완전 대참사지. 우리 애들만큼 잘 풀려야 살만한 거야. 부모가 대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 게다가 동생네는 뭐 마땅히 해외에서 버틸 처지도 없잖아. 안 그래? 이 말까지는 대강 듣고 넘기려고 했는데 제가 무슨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도우미도 아니고 점점 부려대는 폼이 선을 넘더라고요. 동서, 하얀 빨래 나왔나? 로고 들어간 셔츠 말이야. 우리 우석이가 아끼는 셔츠거든. 설마 같이 돌린 거 아니지? 아, 그리고 아까 애들이 밥 먹으면서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 이 집에 아픈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도 같이 있잖아. 조금만 맛있게 해줘라. 응? 이러면서 반찬 투정까지 부려대길래 하루는 제가 안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찌나 저한테 비아냥대는지 몰라요. 우리 동서 화났나 보다. 화나서 안 온 거 맞지? 아무래도 내가 전날 너무 동서한테 시켜댔나 봐. 근데 우리 뭐 얼마 있다 간다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왜 굳이 화내가면서 발길도 끊고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어? 동서 혼자만 좀 감내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그만 집에 와. 수정이 수진이 다 데리고 갈비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애들 핑계대고 끝내 안 갔어요. 남편은 이런 거 다 알면서도 마땅히 편들어주지 않고 그냥 형님네랑 부딪히지 말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부당하다고 느껴도 뭐라 말을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얼마 뒤 형님네는 다시 출국한다 해서 그날 아버님께 갔는데 어디야? 네 아버님도 몸 불편하다고 며느리 찾으시잖냐? 왜 연락이 안 돼? 빨리 와라. 이러면서 필요할 때는 찾고 앉았으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만 생각해봐도 형님과 어머니가 해대는 막말들을 떠올리면 제가 시댁을 드나들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조차 딱히 대접을 못 받고 계시고 혹시 어머니 여행 가버리시면 정말 아버님은 굶으시겠더라고요. 나름 저를 딸처럼 여기며 우리 애들까지 특별히 예뻐해 주시는 아버님을 그렇게 내버려 계시게 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이때가 병원 통원 치료와 입원, 집에서 쉬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어느새 시간이 3년 8개월쯤 되었을 때일 거예요. 다른 그 어느 때보다 형님이 들어왔던 이 시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제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그런 거랍니다. 사실 이때 형님이 급작스럽게 호들갑을 떨면서 들어온 건 좋지 않은 이유 때문이긴 했어요. 알고 보니 형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대단스러워하는 큰아들인 우석이가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에도 어릴 적부터 잦은 치료를 많이 했지만 애가 머리가 비상한 편이었고 형님과 어머니를 떼놓고 보면 아이 자체는 저에게 딱히 불편할 게 없는 착한 조카였어요. 아무튼 정확히 무슨 질병인지 몰라도 계획을 많이 해서 들어왔다는데 그렇게 형님네가 들어오게 된 거고 어머님은 본인 남편도 몸이 아픈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손주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너도 알겠지만 네 형님이 이번에 들어와서 오래 있을 것 같다. 아니, 그냥 장기로 있을 것 같기도 해. 우석이 치료하는 게 먼저지 않냐. 애가 그렇게 아프면 공부고 뭐고 다 무슨 소용이야. 사는 게 먼저지. 아무튼 너도
그렇게 알고 아버님도 요즘 통원 치료하고 계시니까 네가 종종 와서 신경 좀 써라. 근데 얼마 안 가서 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진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날도 어머니가 저 불러다가 뭘 시켜야 되는 바람에 더운 날 짜증 가득한 얼굴을 했는데요. 아버님도 제일 반찬거리 냉장고에 넣다가 듣게 되었던 말인 것 같네요. 네, 형님네 집을요. 그래, 우석이가 저렇게 아프다는데 별 수 있냐. 대형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려면 매번 떠돌이 되기 힘들잖아. 처음에 차 뽑아주고 다니게 하려 했는데 아픈 애 데리고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이야. 그래서 그냥 거기 코앞에 있는 아파트 그 뭐라더라. 아무튼 거기 뭐 연예인들도 살고 좋다며. 애들 키우고 공부하고 학군지 따져보면 거기만한 데가 없잖냐. 그래서 내 등골 다 쏙 뽑아가지고 아파트 사준 거 아니야. 큰애 말로는 우석이 옛날 유치원 친구 엄마들도 어떻게든 그쪽으로 이사 오려고 난리라더라. 솔직히 미국 쪽에서 유학하다 들어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정도 동네에선 살아야지. 솔직히 이 말만 들으면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얘기잖아요. 훈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왜 그렇게 심통이 났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이렇게 말을 내뱉었지 뭐예요. 어머니, 근데 형님 친정도 그 병원에서 멀지 않은데 그쪽에서 다니셔도 되셨던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저는 최대한 자제하고 말한 건데 한창 감정에 몰입해서 좋은 엄마이자 좋은 할머니 역할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렸나 봐요. 바로 쏘아붙이시더라고요. 외할머니가 능력돼서 아파트 사주겠다는데 그 집에 가랑 뭔 상관이야. 가만히 듣고 있자니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제가 너무 바보 천치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나도 시댁에 오가면서 심지어 내 자식 일도 아닌 시아버님 병 간호를 수년간 해온 셈인데 이게 뭔 바보짓거리인가 싶었어요. 아무리 제가 아버님과 관계에서 진 마음의 빚이 있다지만 어머니의 대응은 보면 볼수록 너무 기가 막히고 숨 막히더군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큰맘 먹고 어머니에게 따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네가 뭔데 우리 집 일에 나서냐면서 윽박지르시더군요. 야, 막말로 네가 네 아버지 모셨지.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갖고 있던 돈으로 우리 큰애 집 사준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고. 억울하면 네 아버님한테 받던지 해라. 그리고 며느리가 됐으면 당연히 할 도리가 있는 거야. 우리 아들 덕에 먹고 살고 주제보다 더 횡재하면서 사는 주제. 그깟병 간호했으면 본전인 거지. 어디서 뭘 얻어가겠다고 노리고 있어.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네. 게다가 어머니는 이걸 그대로 형님한테 말했는지 형님까지 전화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동서, 그렇게 고깝고 싫었어? 어머니 말만 따르면 어머님 돈으로 큰아들 집 사준다는데 동서가 뭔데 따져? 와, 진짜 어이없어서 미치겠네. 동서, 뭐 하나 한번 크게 챙기려고 병원에서 아부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때려치워. 저는 이제 더 이상 듣고만 있을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 맞받아치기 시작했어요. 장난이 지나치시네. 뭐요, 아부요? 모은 대가를 바랐다기보단 똑같은 자식 집 둘 중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뜯어내기만 하는 형님네. 떡하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이가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형님도 이제 한국 들어오셨고 지금까지 얻으셨으니 형님이 아버님도 돌보시면 되겠네요. 안 그래요? 대가 바라고 한 거 아니니까 또 이상하게 말 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가 바랐으면 그렇게 4년 가까이 매일같이 따라다니는 행동 못하죠. 최소한 각서라도 써놓고 시작하지 않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님 돌본 걸 형님 가치관대로 더럽게 뒤집어 씌우지 마시고요. 하여간 형님이 말한 거 형님이 책임지시고 뒤처리 알아서 하세요. 저를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애들 끌고 다니면서 아버님한테 시간 쏟은 줄 아세요? 좋은 일을 했더니
더 부려먹으려고 들고 노고를 치하하는 얘기도 없이 사람 개무시하고 대가는커녕 이렇게 말로 뺨 맞을 줄 몰랐네요. 알아서들 하세요. 이렇게 쏟아낸 뒤 더 말하기 싫어 전화기를 끊어버렸어요. 제 말에 열받은 형님이 몇 통씩 받으라고 계속 걸어대는데 절대 받아주지 않았고요. 이렇게 시댁과 거리를 두는 사이 한동안 어머니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대고 형님이 쏘는 말투로 문자를 보내도 대꾸도 안 했답니다. 겨우 저도 비로소 저만의 생활을 해나가게 됐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년 후의 시간 동안 제 자신은 못 돌보고 오로지 애들과 시댁에만 치여 살았었죠. 돈 나올 구석도 없는 집안에서 남편의 외벌이하고 있는데 딸들 데리고 다니며 아버님 병 간호를 했던 걸 생각하면 참 스스로 기특할 지경이에요.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반찬값 한 번 챙겨준 적 없고 수고했단 소리 한 번 없었고 물 한 번 자기 손으로 따준 적이 없답니다. 생각할수록 역겹고 짜증나니 시댁의 발길을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급기야 남편은 자기 엄마랑 형한테 연락을 받았던 건지 저에게 그제서야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저기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삐져 있을 거야? 당신답지 않게 좀스럽게 굴지 말고 이제 그만 아빠한테 가봐. 사람 목숨이 장난이냐고. 이렇게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을 잘도 제 앞에서 늘어놓더라고요. 안 그래도 발길을 끊고도 분이 안 풀려서 어머니랑 형님한테 이렇게 난리를 칠 걸 못한 게 답답했는데요. 그걸 다 남편한테 질러버리게 되었네요. 당신 장난 아니야. 지금 왜 네 아빠를 나한테 떠맡겨. 진짜 뭐 사람 목숨이 장난이냐고? 그렇게 목숨 장난 아니고 아쉬우면 네가 가라고. 너 진짜 웃긴다. 내 엄마랑 내 형수 사이에서 당하고만 있을 땐 가만히 있었잖아. 왜 개똥도 약이라 쓰려고 했는데 없어져 버리니까. 아실 때들 아쉬워? 내가 개똥 같아? 제가 막 눈을 부라리며 실핏줄이 터질 지경으로 노려보면서 큰 소리를 질러대니 남편도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그러하여 한동안 조용하다고 하죠. 얼마쯤 지나서 남편의 회사에서 급히 전화를 하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얼마간 제 눈치 보느라 집에 와서도 살금살금 발꿈치를 들고 다니던 사람이 이성을 잃고 막 난리를 치길래 일순간 저도 놀랐어요. 아빠가 응급실 가셨대. 그나마 자기 봐주던 며느리가 편하다고 자꾸 당신 찾나 봐. 저기 당신 미안해.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그래도 정말 미안한데 같이 가줘. 같이 가주라 제발. 응, 내가 무릎 꿇고 부탁할게. 제발. 이 말을 들은 듣고 저는 몹시 놀라기도 했어요.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게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상태를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중에 응급실로 실려가신 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렴 인간이나 시댁에 대한 미움은 그렇다 치고 아버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아버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시댁에 대한 미움이 다시 브레이크처럼 저를 막아서 복잡해지는데 이러나 저러나 어찌겠나요. 터진 사고부터 수습을 해야 하니 결국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답니다. 택시 타고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고 얼마 안 있어 아버님을 뵀는데요.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곧장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는 거예요. 불편한 상태로 누워 계시면서 저와 눈을 마주치더니 별 말씀 없이 그냥 며느리 왔구나 하시는데 그때 얼마나 속에서 뭐가 확 하고 치밀어 오르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누워서 불편하고 힘든 상태로 왠지 그 기간에도 저를 기다리셨을 게 충분히 느껴지는 애가 타는 눈빛으로 쳐다보셨으니까요. 단순한 저와 아버님의 관계만 생각해 볼 때 아버님이 저에게 잘해주셨던 시간들, 애기들을 예뻐해 주시고 제 고생을 알아주시던 그 순간들은 다 의미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버님 상태는 괜찮아지는 듯 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의사들이 몇 명씩 몰려와서는 참 용케도 호전이 되고 계시다며 나름 놀라워하는 거 있죠. 연세도 있으신데 나름 위험한 상태로 오셨다 들었는데 의사들의 반응을 보니 엄청 놀랍게 느껴졌어요. 꽤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게 됐고 이때 저도 엄청나게 큰 한숨을 내쉬게 되었답니다. 남편도 그쯤 되니 저는 철을 엄청 보면서 약간 고마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웅알웅알 어쩔 줄 모르더군요. 이후로 군말 없이 하지만 어머니나 형님의 연락은 여전히 대꾸는 잘 안 하는 형태로 시댁에 드나들게 됐는데요. 갑자기 아버님이 좀 긴급히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사들 말로는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나도 좀 살 것 같다. 내가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아범까지 다 들어오라고 해라. 이리하여 저와 같은 자리에 마주치기 싫어하는 형님도 퉁퉁거리는 얼굴로 그리고 여전히 제 눈치를 보는 남편까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아서 할 얘기 좀 하려고 한다. 그간 아플 때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몰라. 갖고 있는 거 어차피 죽을 때 못 갖고 가니 쓸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애들 주자고 생각했거든. 아버님이 이렇게 아주 갑작스러운 유산 상속 화제를 언뜻 비치시는데 어머니는 옆에서 호응하지도 않는다는 어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보면 뭐 있는 줄 알겠네. 당신이 뭘 갖고 있는 게 있다고. 이렇게 시끄럽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죽을 때 갖고 갈래도 불쌍해서 안 받아주겠구먼. 그 말에 아버님은 대꾸도 하기 귀찮다는 얼굴로 손사래를 치시더니 대뜸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저를 향해서 말이에요. 현금이 얼마 있어서 여기 이걸 며느리 너한테 넘기려고 한다. 이거 순전히 며느리 이뻐서 주는 거니까 부부가 알아서 잘 갖고 먹고 살아라. 내 놈은 색시 잘 둔 줄 알아, 이 녀석아. 코빼기도 안 보인 친놈이 내 놈 생각하면 30원도 주기 싫다. 이러면서 아버님은 완전히 밉지는 않다는 어투로 저희 남편에게 툭 쏘아대시더니 그 뒤로 저와 제 앞에 주어진 것은 제 눈을 의심하는 액수를 건네주셨어요. 현금으로 자그마치 30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장난으로도 이런 금액을 언급해 본 적이 없는지라 실감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앞에 뭐가 낀 것 마냥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어벙하게 서 있는데 아버님은 곧장 형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큰애, 너는 네 엄마한테 좋은 아파트 하나 받았다며. 그거면 됐지. 엄마가 그렇게 침이 마르게 자랑하더만. 입지 좋고 땅값 오를 일밖에 없는 곳으로 해줬다고. 먼 카페가 생각나면 걱정이 없다나. 그럼 된 거 아니냐. 너는 네 엄마한테 받은 거 되는 거고 나는 며느리한테 주는 거 되는 거지. 형님은 아주 기절할 것 같은 얼굴로 이마까지 시뻘개져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와중에 아버님은 농담이 아닌데 왜 그러냐는 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그간 나 계속 봐줬잖냐. 다들 들었을지 모르겠다만 진짜 이례적으로 좋아진 케이스라는데 아파서 저승문까지 가보니 진짜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그냥 맨날 숨 쉬고 멀쩡해. 안 아프고 먹고 사는 게 최고야. 그걸 그렇게 바랐는데 그거 도와준 게 누구냐. 네 엄마는 내가 더 말 꺼내기도 싫고 아주 그냥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같더만. 요양원에 보내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 보고 그때 그만 살까 고민도 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알아두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고민도 사치고 그때 다 도와준 건 며느리밖에 없었어. 이 말에 난리를 치고 막 끓어오르던 형님과 어머니는 마치 두더지 잡기를 하며 한 대씩 딱 얻어맞은 듯 조용해지더군요. 그런데 어머니는 암만 해도 믿을 수가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맨날 자기 친정 부자고 가난한 집 만나서 고생했다는데 누워있고 곧 갈 거라던 남편에게 이런 돈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참다 못해 한마디 하시더군요. 당신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말해봐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돈이야 저게.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돈의 출처가 중요했고 아버님이 이렇게 좋아지게 된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아버님은 인상을 마구 쓰시면서 고개를 휘저으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무슨 좋은 꼴 보겠다고 이런 것들이랑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원, 당신이 어릴 적부터 나를 줄곧 무시했고 장인어른 앞에서도 거지 새끼 취급했잖아. 그래서 악착같이 모았다. 왜? 그걸 갖다가 며느리 앞에서도 내가 시원찮은 남편처럼 깎아내리고 진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당신 그 말 때문에 내가 듣다 괴로워서 죽겠더라. 당신 때문에 진저리가 나고 다 싫어서 죽을 듯이 또 모은 거야. 땅도 사고 투자도 했어. 그거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쥐꼬리 같은 푼돈이나 갖고 왔다고 또 무시할 거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있어 보니 그간 어머니 편에서만 들었던 말을 왜 그대로 신뢰했던 건지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쪽 말밖에 안 들어보고 아버님 입장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아버님 아파서 누워 계실 때 어머니는 늘 고정된 레퍼토리가 돈 없는 남편 만나 고생했던 말이었는데 그때 아버님의 인상 찡그리고 계신 이유를 깊게 생각 안 했어요. 단지 아프셔서 혹은 그냥 부인이 자기 험담하는 게 싫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던 거죠. 어머니는 단순히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님이 생활비 주고 가장 역할하셨던 것까지 다 깎아내리고 무시하면서 말하셨던 거라고요. 그러니 그 내용을 듣고 있는 아버님은 못 견디게 화가 나셨던 거고 와중에 요양원에 보내네 뭐네 하고 아픈 본인을 내팽개쳐 놓고 밖으로 놀러 다니는 어머니에게 분노를 느끼셨나 봐요. 그리고 큰아들 집 사준 거 그거면 된 거 아니야. 당신 말대로 그 잘난 친정에 받은 재산 갖고 장남 사줬으면 된 거야. 당신이 쓴 것 같고 나는 보라 하네. 내가 뭐라 했어. 한심하게 제 노후도 생각 안 하고 쓸개까지 다 뽑아서 해준 집 사놓고 급할 때 맏며느리 한번 못 부려먹고 눈치만 보는 인간이 나한테 뭘 그리 할 말이 많아. 내가 나 살겠다고 벌고 모으고 투자한 돈 내가 알아서 필요한 데 썼다. 왜? 나 알아주는 며느리한테 썼다고. 40년 같이 살면서 무시한 당신보다 몇 년 같이 있으면서 보살펴준 며느리한테 준 게 잘못이야. 당신이 뭔데 나서. 이쯤 되니 확실히 아버님이 많이 좋아지시긴 하셨다는 걸 저는 다른 쪽으로 새롭게 느끼고 있었네요. 원래 자잘하게 말이 많으신 분이긴 하지만 아프시고서 말수도 줄고 힘도 없어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웬만큼 기력을 되찾으셔서 그런지 본래의 혈기대로 악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무튼 아버님은 그쯤 됐고 더 말하기도 힘들다며 다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 반응은 어땠냐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엄마 아빠가 분위기가 난장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손 까딱 안 한 채로 큰 덕을 본 게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엄연히 제 고생으로 인해 본인까지 덕을 보게 되었으니 그저 입을 꼭 닫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형님이나 어머니뿐 아니라 이 사람도 당연히 아버님께 그만한 재산이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나 봐요. 어머니는 그날 아버님에게 일방적으로 혼쭐 나시더니 아주버님에게 정말 있는 것 다 쏟아붓고 남은 게 얼마 없어 그런가 좀 조용하신 듯 했어요. 본인 남편에게 저만한 돈이 나온 걸 보면 이후로 건강이 좋아져서 본인이 또 살 만큼 얼마 남겨두었을 테니 그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저러나 아버님은 몸 좋아지시고 나선 집에 잘 안 계시고 밖으로 다니시는 분위기였고요. 어머니는 이전보다 더 대화가 없어진 부부 사이에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매일매일 형님 집으로 나가신다 들었어요. 가서 그렇게나 아버님 이야기를 하시며 형님을 쥐잡듯 잡는다 하는데 어머님이 돈을 쏟아부었으니 형님도 그 돈값을 해야죠. 세상에 어디 공짜가 있나요? 그 결과 형님도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주어진 재산 때문에 보통 화병이 든 게 아닌가 봐요.
이유를 저희가 조금 고민하다가 아버님과 상의를 한 다음 적당한 건물을 하나 구입하게 됐거든요. 건물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꼭대기층에는 저희 가족이 살고 그 아래쪽으로는 조그맣게 가게와 학원 사무실 등 세를 주게 됐어요. 입주도 좋은 곳이고 잘 연결이 된 거라 여러모로 감사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들이 어머니와 형님에게도 들어갔고 형님은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제 전화를 차단해버렸지 뭐예요. 애들 일 때문에 뭔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 되고 메신저도 차단을 해뒀더라고요. 진짜 살다 너무 기막힌 꼴을 다 보네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는 시어머니가 해도 기가 막힌다면서 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 하시는데 법적으로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꾸 저한테 전화해서 분풀이를 해대시길래 저도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로 적어도 지금까지는 연락이 안 오고 있네요. 어머니, 자꾸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정 싫으시면 법적으로 알아보세요. 아니면 시아버님이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거 아니잖아요. 생색을 해줘도 시아버님이 내셔야지. 어머님이 이런 연락하시는 건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요. 다음부터는 잘 생각해보고 연락하세요. 아니면 시아버님과 이야기해보시던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시아버님이랑 한 집 살면서도 사이가 썩 안 좋아서 그런지 그건 싫으셨나 봐요. 하여간 그 뒤로 시어머니로부터 연락도 없고 저희 가족은 새로운 환경 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참 험난하게 이어진 날들이었지만 이런 날도 있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요즘이랍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들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